안녕하십니까. 88 올림픽 100일 주년 기념 100일인 100일간 강의를 맡게 된 김우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그 호흡 트레이닝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건강운동 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통합호흡훈련 연구소를 개설을 해서 그 호흡으로 그 트레이닝을 제공하기도 하고 호흡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대 더클래식 500이라고 해서 건대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 그 주로 노인 주거복지 시설입니다. 그쪽에서 헬스케어 센터장을 맡으면서 주로 노인들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지병원 스포츠학 센터, 그 다음에 뭐 건국대학교 병원 스포츠학 센터에 포함이 돼서 소속이 돼서 그 엑서사이즈 메디신 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연구원으로도 포함이 돼 있어서 여러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 건강의 센터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 TV 프로와 또 유튜브에서 또 운동 정보에 대해서 또 제공을 하는 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가 과연 호흡에 관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대략 10년 정도 전에 그 아산병원 건강의학센터, 스포츠 건강의학센터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정형외과에 근무를 하면서 좀 많은 근골격 환자들을 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근골격 환자들이 호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호흡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공부를 하다가 다양한 그 호흡기 문제와 이 근골격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내용을 그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 심포지엄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에게 또 발표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가다가요. 좀 더 이 호흡이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전문가가요, 제가 2019년에 만났는데 그 로제발 콜티라고 하는 호주의 그 전공 의학자이자 호흡치료사로서 대략 35년 이상을 근무한 그 연구가이자 임상가인데 이분한테 그런 호흡치료에 대한 그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그 브래드 클리프라고 하는 20년 이상 된 그 호흡 기관인데요, 호흡 치료 기관인데 그쪽에서 또 교육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가지 못했고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그 패트릭 맥큐미라고 하는 또 호흡 전문가가 옥시즌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했는데 거기서 또 다양한 또 호흡 접근법을 배웠고 미국의 존 후스카로 하는 또 전문가한테 포스처럴 리스토레이션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에서 또 호흡을 접근하는 방법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이 브래드 클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우스 코리안 처음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좀 등록되기도 했고 또 옥시즌 어드밴티지에도 이렇게 유일하게 사우스 코리아 그 한국인으로서 또 이름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그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최근에 통합호흡훈련 연구소를 개설했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그 호흡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이런 지식 기반으로 다양한 환자들, 호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나 고객들한테 호흡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호흡 트레이닝을 통해서 극복할까가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산 지 벌써 1년 이상 지났죠. 아마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연적인 면역 기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수칙들, 예를 들어서 영양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수분을 잘 섭취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흡연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수칙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호흡이 이 자가 면역 증진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준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호흡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능적인 호흡. 기능적인 호흡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숨을 잘 쉬고 내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체학학적으로, 그 다음에 생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생리학적으로 호흡은 이 다양한 관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고려한 호흡, 이것들을 우리가 기능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통합호흡훈련연구소에서 지지하는 호흡 기법인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우리가 자가 면역 증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 대략 이런 것들이요. 집중력이라든지 뭐 수면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학적으로 척추 안정화, 자세 유지, 움직임의 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불안을 감소시키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는 이런 아주 건강에 좋은 이점들이 이 기능적인 호흡에서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기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익혀야 될 것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나요? 그 호흡을 잘하게 되면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실제로 2002년, 2003년도에 우리가 유행했던 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증급성 호흡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유행병 퍼지던 때에 이 코로 호흡을 할 때 발생되는 산화질소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호흡기 증상들이 완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환자들한테 과연 이런 산화질소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치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 이점과 호흡기 증상들을 완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질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생활 수칙들, 안 좋은 그 생활이죠. 흡연이라든지 이포흡을 억제시키는 것, 감소시키는 것이 실제로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 발생에 도움을 주면서 항바이러스 방어 기능을 촉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1995년도에 막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 호흡했을 때 발생되는 이 산화질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 기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막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코 안에 비강 내 우리가 기도 내에 산화질소 발생이 되면 뭐 섬모 움직임이 증가되고 점액이 발생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뭐 혈관 확장이라든지 기도 확장 같은 그런 효과들이 산화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그 증상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는 시대에 이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이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1995년도에 발견된 건데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할 때 이 산화질소가 비강 네이절 캐비티하고 이 코 격부라고 해갖고 페라 네이절 사이너시스라고 해갖고 그 부위에서 이 산화질소가 발생되는 게 발견됐다고 해요. 실제로 코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질소 농도가요, 이 하부 기도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이 상부 기도에서 발생되는 게 10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 호흡하는 것이 산화질소 발생에 도움이 되고 항바이러스 효과, 우리가 면역 기능 증진,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코호흡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산화질소가 뭐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미국 사이언스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네스터가 2020년에 발간한 그 브레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 포유류 중에 가장 호흡을 못하는 종족이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간은 호흡을 못하게 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략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호흡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호흡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가장 발생된 게 뭐냐면 이포흡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의 인구 중에 40% 정도가 만성 코막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습관적인 이포흡을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수면 시에 코골이를 한다든지 심하면
만성적인 수면 무호흡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성화가 된다면 아까 같이 코의 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신속한 이런 만성 질환들 있죠. 뭐 천식이나 뭐 COPD나 ADHD 같은 당뇨고혈압,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여러 만성 질환들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코로 호흡을 못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 그리고 자가 면역 증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호흡을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세 가지 기능적인 호흡이 아까 얘기했던 코호흡이라든지 그냥 코호흡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하는 코호흡,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인데요. 그냥 횡격막 호흡이 아니라 슬로우 딥, 아주 천천히 깊게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능적인 호흡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호흡 참기 기법입니다. 아마 호흡 참기 기법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2021년에 나온 아티클에서 이 호흡 참기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그 아주 위험 척도를 감별하는데 아주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아티클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 가스 교양 결손이나 이 낮은 화학 민감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의 아주 독립적인 위험 요소들인데요. 우리가 호흡 참기 검사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화된 이 호흡 참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생리학적 측정이라든지 이런 신경생리학 결손을 측정하는 것이 초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위해서 의학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관리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증진시켰을 때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한 논문이고, 실제로 호흡 참기 검사는 이 호흡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스탠다드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 건강, 호흡기 건강에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도 로자르 코티나고 하는 학자한테 그 기법을 배웠었고요. 여러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아일랜드의 그 패트릭 맥큐라고 하는 그 학자도 이 호흡 참기 기법을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가볍게 코로 들이마시고요. 다 내쉰 다음에 코를 막고 숨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몇 초를 참는지 측정을 하는 건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호흡기 기능이 좋은 사람이라면 대략 40초 이상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호흡기 문제가 있다라든지 건강하지 못한다면 20초 이하로 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간단하게 검사를 뭐 할 수 있지만은 이걸로 다양한 부분들,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호흡기 문제라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익혀야 될 기능적 호흡의 첫 번째 또 아주 중요한 호흡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호흡, 아주 중요한 호흡인데요. 그냥 코로 들이마시는 거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천천히 가볍게 깊게 조용히 마치 냄새를 마시는 것처럼,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용히 호흡을 하는 것이 실제로 기도 확장에 도움을 주고 산화질소 발생에 더 이점을 낸다고 하니,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코가 막힌 사람들 코를 이렇게 쉬거든요. 이게 코호흡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데요. 그래서 코호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코로 가볍게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능적으로 익혀야 될 호흡 중에 또 두 번째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 코호흡과 함께 우리가 깊고 아주 천천히 시행하는 횡격막 호흡, 이렇게 호흡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생체역학적인 그리고 생화학적인 심리적인 기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될 기능적 호흡의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제시한 프로토콜이 아트 오브 브리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시한 건데, 스텝 오브 브리딩 프로토콜이라고 해갖고, 스텝 1은 아까 얘기했던 코로만 하는 호흡을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코로, 그래서 아주 조용히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는 거를 대략 5세트 정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호흡을 빨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과항기를 좀 유도하는 호흡인데 이거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호흡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호흡을 다 내쉰 다음에 숨을 참는 거를 40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 단계로 하는데 이 세 단계의 호흡을 대략 3세트 정도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스텝업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아까 제시한 기능적 호흡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호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 스스로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래서 기능적인 호흡이 자가 면역 증진뿐만 아니라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이 자가 면역 증진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적인 호흡을 익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필수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 체육 종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운동 전문가로서 이 고객들에게 이 기능적인 호흡을 교육시킬 수 있는 소양을 익히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 정말 중요하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데 그런 내용들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